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기치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힐러리를 물리치고 당당히 세계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 그가 젊었을 적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나이 들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오락가락 하였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파 논설가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고 있는데 트럼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각 논설가들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는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통 보수파 수국 꼴통이 바라보는 트럼프와 요즘 내로라 하는 보수 논객들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정규제 등이 주장하듯이 북한에 속고 있을까요? 아니면 백모 등이 주장하듯 깊은 뜻이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1946년 뉴욕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금광으로 재산을 모은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어머니는 고등법원 판사였습니다. 명문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그의 아버지에 의하여 20대 중반에 부동산 관리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고층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는 지지정당을 여러 번 변경합니다. 청년 시절부터 쭉 민주당 당원으로 있다가 1987년 40대가 되어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깁니다. 그 후 1999년 로스페러가 창당한 소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2001년 다시 민주당 당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 다시 공화당으로 그 후 잠시 무소속에 있다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공화당 소속입니다. 트럼프는 리얼리티 텔레비전 프로그램 견습생의 진행자로 젊은 층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그의 독특한 정치인답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 젊은 층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다 생각합니다. 독일계의 피를 이어받아서인지는 몰라도 개개인의 행복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전체를 강조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선거운동으로 거의 전체 언론들이 안티 트럼프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트럼프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20대 중반에 이미 회사의 사장이 되었기에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았던 시기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려서부터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서 단체를 이끌어 나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부하 직원들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배우고 깨쳐서 부하들을 인솔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독서광으로 스스로 깨우쳐서 결정하는 스타일이었던 듯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젊어서 여러 번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하여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 적자 때문에 트럼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선거운동 당시 지속적으로 트럼프의 세금 신고를 공개하라면서 공격하였는데 그것은 트럼프가 그가 주장하듯 그렇게 성공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결국 세금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의 세계관은 전형적으로 태양이 지구주위를 도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타인이 어찌 받아들일지 상관없이 그냥 내뱉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정치인답지 않은 엉뚱한 언사로 언론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994년에 빌 클린턴이 북폭을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서부 카우보이 스타일입니다. 상대가 총을 뽑으려 한다면 먼저 뽑아서 쏴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선거운동 기간에 북한을 쓸어버리겠다며 별로 대단하지 않은 상대로 걱정할 것 없다는 식의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듯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그러하듯이 트럼프도 미국 밖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김정은과 만난 후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한국의 휴전선 근방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아마도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보고를 받고서야 알게 된 일인 듯 합니다. 아무튼 그는 집권 초 화염과 분노 등을 말하면서 북한을 초토화시킬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한국 방문 시 그가 마주했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보면서
대북 문제가 그리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중요한 문제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전에는 동북아 문제에 대하여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그쪽에서 알아서 잘해봐라 라고 말하던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의 정책 결정의 고려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정권들이 북폭을 심각하게 고려하다가도 결국 결정을 미뤄야 했던 그 상태가 되었다고 봅니다. 좌파적 음모론에 심취한 백모는 트럼프가 중국과 북한을 포괄하여 체제 변경을 시키려는 큰 계획이 있다면서 트럼프 전지전능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아무 생각 없는 민주파리 앞잡이 정규제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고 있는 한심한 인물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야 속지 않았다 생각이 들까요? 아무튼 제가 보는 트럼프는 두 가지 다 아닙니다. 트럼프는 그가 말했듯이 중국의 체제가 무엇이든지 세계 질서만 어지럽히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김정은이 뭐라고 말하던 자신이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깨진다면 북폭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호사가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보국의 엄청난 능력을 칭송하면서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도 미국이 관여했다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미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음모론자들의 이야기는 흥미롭고 신선하기도 하며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음모론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보기관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자신들이 국익에 맞게 수습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그들이 먼저 공작을 벌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북핵 문제도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북핵은 용인할 수 없다. 특히나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그런 핵무기는 결단코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북핵 문제 해결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무력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을 해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가면 대한민국 국민 수백만이 아니라 수천만의 목숨이 달려있다 하더라도 북폭을 하리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둠으로 하여 자유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 통일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북한에 의한 흡수 통일을 걱정하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 미국이 강제로 포기하게 할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날이 왔을 때 대한민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더 높이 흔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